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어젯밤 늦게 서울 상도동 상도초등학교 병설 요청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늦게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으면은 넘어질 정도, 쓰러질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처음에 한 5도 정도였다가 10도까지 기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몸을 지탱하기도 어렵고 저기에 또 유치원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다행히 어젯밤 11시 20분 거의 자정 가까이 무렵에 최초로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긴급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구청 등 출동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민센터로 무사히 피난을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이 지금 상황은 일단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림만 봐도 정말 아찔한데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주민들 지금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까? 일단은 대피를 한 상태인데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서 저기를 둘러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둘러서 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파손이 많이 된 상태고요. 제가 볼 때 10도가 좀 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지금 산 위쪽에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쪽에 가보시면 폴리스 라인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소방차, 경찰차 할 것 없이 그쪽에 한전 쪽에서도 와 있고 도시가스 쪽에서도 와 있고 완전 대기 상태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재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22가구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이재민은 70여 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밤에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때 동전구청이 그래도 빠르게 움직여줘가지고요. 상도 4동 주민센터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이 됐고 이쪽에 가서 피신을 일단 한 상태고 인근 모텔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이 상도 유치원 추가 붕괴의 가능성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접 건물의 부분, 추가 부분은 남측으로는 전혀 건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북측으로 있는 그 통마규벽 쪽에는 건물 한 동이 있는데 거기 현재로서는 영향권이 상당히 멀리 있어서 붕괴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한눈에 봐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제 밤 화면과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화면 기분상일 수도 있지만 더 기울어졌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자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왜 저 건물을 지금 보시면 옆쪽으로 흙이 막 쓸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흙막이라 그래가지고 일명 그 흙막이 중에는 이제 딱딱한 암벽 같은 걸로 만든 일명 우리가 옹벽이라고 알고 있죠? 이 옹벽이 때로는 암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흙으로 쌓아가지고 단단하게 다져서 인공적으로요. 옆쪽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흙막이 있는데 지금 이 흙막이가 붕괴가 된 겁니다. 붕괴가 되면서 실제 가로 50cm, 세로 40cm, 그다음에 이 높이를 치자면 지금 한 20cm가 아니라 미터입니다. 세로 가로 50m, 또 세로 40m, 그리고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붕괴가 돼버린 상태라서 안쪽에 받치는 힘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건물도 함께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31일 날 폭우가 내렸잖아요. 폭우가 내리면서 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흙이 무너져 내리고 쓸려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옆쪽으로 원래 공사가 49세대 정도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하층에 흙파기 공사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흙막이가 무너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게 혹시 폭우에 이어서 부실 공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도 많이 내렸지만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고 또 어젯밤에 긴급 출동해서 요즘에 이제 도심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데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긴급히 차단을 해놓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또 의혹이 또 있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늘 그렇듯이
주민들은 기존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렇고 옆에 건물도 공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또 구청 관계자들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예. 이게 도지된 일인가 싶은데 매번 반복되는 어떤 현상인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럼요. 최근엔 뭐 금천구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무너지기도 하고 뭐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건물은 뭐 다시 이 어린 유치원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걸로 지금 판정이 났죠. 예, 왜냐하면 예. 건물 안에 그냥 얌전히 기울은 것도 아니고 기둥이 다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기둥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게 완전히 붕괴됐을 경우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흙막이라도 다 다져가지고 더 기울지 않게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안정은 철거를 시다음에 해야 철거. 되군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유치원은 보시다시피 뭐 전혀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휴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휴교를 오늘 안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유치원은 애를 보낼 수 없죠. 당연히 그렇네요. 휴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임시 휴원을 하고 당분간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 분산 배치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근처에 상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도 초등학교는 제가 저쪽에 건물을 가서 보니까 이 지금 유치원 건물이 기역자로 돼 있는데 기역자 그 안쪽으로 큰 운동장이 하나 있고요. 예. 큰 운동장을 넘어서야 상도 초등학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상도 초등학교로 가는 등교할 수 있는 길은 예. 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쪽 길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럼 운동장 같이 쓰는 건가요? 네네. 예. 같이 쓰지만 이번에 이 사고가 나면서 운동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예. 폐쇄가 되고 대신에 상도초등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고요. 별도의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학교는 정상 등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도 초등학교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너졌으니까 하고 오늘 혹시라도 근처에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좀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 피해, 뭐 태풍 피해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 유독 정말 메가톤급 재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이어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충격에 빠진 일본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복구 뭐 시작하기도 전에 강진이 발생했는데 특히 이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병풍 이렇게 쓰러지듯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희 기반이 무너진 게요. 산사태가 2km가량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2km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접수 잠자고 있다가 그냥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로 지금 주민들이 매몰된 상황이고 그래서 사망자도 11명에 32명 정도가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규모 7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그냥 설 수도 없고 기어다녀야 된다고 그럼요. 그리고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직후에는 몸이 튕겨져 날아가는 정도까지 규모가 세다고 하는데 네.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 지진에 홋카이도 이브리 동부 지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태풍하고는 달리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닌데 굉장히 규모가 큰 지진에만 공식 명칭을 붙인다고 하니까 얼마만큼이나 큰 지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제비, 이 제비도 일본 열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있지 타격을 않습니까? 줬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한 번 얻어맞은 상황에서 또 거기를 다시 뒤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사태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 거죠. 뭐 남쪽에 있는 오사카도 그렇지만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이쪽도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곳에 계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참 걱정입니다. 예. 저기 홋카이도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참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최근에 홋카이도가 많이 붐을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뭐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눈 축제로 예전부터 유명했었고 그렇죠. 또 여름에는 또 또 다른 시원하죠. 축제들 뭐 예. 라벤더 축제라든가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 축제 있고요. 뭐 음식 먹거리 같은 게 풍성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로 SNS로 막 자기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피난민이 될 줄 몰랐다. 이게 여행 사진 가면 뭐 여행 자랑스러운 사진 같은 거 SNS에서 많이 올리는데 네. 생존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피소에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저희- 긴급한 목소리들이 예.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가 지난주에 홋카이도를 다녀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정말 큰일 겪을 뻔했는데 자, 이 홋카이도 전역에 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휴대전화는 가지고 있지만 충전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뭐 난리라면서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올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블랙아웃. 예,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보실 정도인 게 지금 우리나라 면적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80% 정도가 완전히 정전 상태인 거예요. 남한 면적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화력 발전소로 알려진 그 노마토 아스마 화력 발전소가 정지 상태입니다. 예. 정지 상태다 보니까 인근의 주변에 다른 소규모 발전소가 돌리다 보니 이 부분도 과부하가 와가지고 같이 멈춘 상태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그냥 다 스톱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멈춰버려서 공급이 끊긴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 일단 전기 없으니까 전화 안 되죠. 인터넷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을 뭐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전기가 또 돌아가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서 인근에 지금 삿포로 근처에 그 휴대전화 판매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옆쪽에다가 작은 발전기를 설치해두고 1인당 30분 한정으로 그렇게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 우리가 왜 전기가 끊기니까 당연히 신호등 안 들어오죠. 예. 신호등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거의 다 불가하게 된 겁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려고 그래도 주유기가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수동으로 하는 일부 주유소만 그렇죠. 뭐 된다고 그러니까 구형으로 그러더라고요. 돼 있는 수동식 그 주유기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예. 굉장히 적은 소량만 지금 그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TV도 안 나오죠. 사람들이 불안 지수가 높아지죠. 불안 지수가 높아지니까 방어 기제가 생겨나면서 어떻게든 생필품을 구하려고 맞습니다. 어디 가서든 이 생필품 구하는 곳마다 줄이 길게 서 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 식자재 문제가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해야 될 관광객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빨리 피해 복구, 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죠. 빅토르 안 선수, 우리나라의 이름 안현수 선수가요. 러시아에서의 선수 생활 접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벌써 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간 지 한 7년 만인데요.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제 부인 우 씨가 SNS에 올린 거에 보면은 그냥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안현수 선수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이 닿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러시아로 귀화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온 거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러시아에서요. 네. 그냥 부인 우 씨가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예. 아이가 어린데 아이를 고국에서 키우고 싶어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 안 선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대우도 좋았고 코치 자리도 보장이 돼 있었던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오는데 러시아 측 빙상연맹 회장이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 안 선수를 위해서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쇼트트랙에 큰 기여를 해준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네. 안현수 선수가 귀화할 당시 당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2013년 국내 첫 입국 당시 인터뷰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시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듯한 담담한 모습이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에서 오게 돼서 좀 감회도 새롭고 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지만 또 이제 주위에서의 반응들도 그렇고 좀 얘기들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것이었고 그것 또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선수가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으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쇼트트랙에 뭐 파벌도 있고 계파가 있고 이래서 그래 열심히 러시아에 가서 좀 해라 예. 이런 우호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론이 좀 좋지가 않다면서요? 지금 좀 뭐 나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옹호론이 있고 다른 예. 한쪽에 이제 비난론이 있는데 옹호론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희생자였다.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때 시스템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또 꿈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선수라는 그 생명이 제한적인데 이 꿈을 버릴 수 없어서 나라를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우호론도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또 비난론도 있습니다.
한 번 버렸는데 왜 다시 오느냐. 네.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뭐 뱉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안현수 선수가 워낙에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실제 2006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3관왕이었죠. 거기다가 뭐 2010년도 같은 경우 그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그때 당시 그 파벌 문제가 생겨나면서 출전이 좌절이 된 거였잖아요. 그랬다가 1년 뒤인 2011년 러시아로 귀화를 했다가 14년에 그때 우리나라의 그 빅토르 아느란 이름으로 예. 소치 동계올림픽 때 전 국민이 또 이 안현수 선수를 또 보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 또 좀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근데 예. 그때 러시아 선수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2018년도에는 또 러시아 선수들 도핑 사건 때문에 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되긴 했습니다만 여하간에 안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긍정론으로 보자면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선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부채감도 있을 것이고 예. 다른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비난론 이 양쪽이 지금도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그렇네요.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